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용도 지역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설명하자면 많이 길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도 많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그거를 깊게 알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윤곽만 갖추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기초용어 네 번째 용도 지역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필지, 건폐허,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요 설명을 한 거는 용도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은 뭐 가장 기본적 구분 미리 지정했고 빠짐없이 지정되고 네 개의 용도 지역이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외 관리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로 봤을 때 주로 이제 도시지역이 좀 더 이제 사용 밀도가 높고 농림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갔을 때 그게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면에서 봤을 때 도시지역과는 확연히 차이나게 낮게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것에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도시지역 중에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빼고 공업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외에 관리지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은 이제 뭐 공업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이고 구로공단이나 마곡 혹은 안산공업단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 놀이터 등등, 심지어는 왜 그 좀 쾌적하게 만들어진 그 경로당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자연녹지 지역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잊어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지역은 농자가 있어서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임업이나 어업이 주목적인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은 이제 이게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대농지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농림 지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제가 그냥 쉽게 관악산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그 부분하고 그 외 관리지역 이 부분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여기를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요게 이제 주거 상업 요 부분을 봤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땅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게 이제 평당 10,000원이다 라는 기준을 그냥 제가 임의로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보다 싼데 그보다 비싼데 이렇게 줄을 세운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게 도시지역은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농업 했을 때 이제 여기 제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땅의 가치를 아까 10,000원이라고 1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18,000원, 상업지역은 50,000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는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가장 가치가 높은 부분을 이렇게 표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는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라 하면 그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사이에서 주거지역 중에 가장 효용이 높은 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인데 준상업지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사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공업지역, 농업,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거나 상업에 가깝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준공업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전용이나 일반 공업지역보다는 더 비싸요. 그 자연녹지 지역은 싸겠죠? 5,000원 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더 쌉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전, 관악산에 땅의 일부를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아무 쓸모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안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가 있으면 그 안에 집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100원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왜 100원이라고 해놨냐면 그 관악산에 땅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 땅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 그 땅에 대해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냥 괜히 세금만 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 그 토지를 아예 그냥 국가에다가 헌납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관리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때 관리 지역은 원래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로 나누기 곤란한 지역은 모두 관리 지역이라고 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썼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은 나중에 주거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될 수가 있다.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주거 지역이 아니고 도시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나중에 도시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라고 하고요. 생산관리는 나중에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는 농림지역. 보전관리는 나중에 자연환경보호지역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이 보전관리입니다. 근데 이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나중에 기대치가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각각의 토지는 이 지역은 나중에 이렇게 변할 수 있던 기대치를 반영해서 이미 그 값어치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여기가 제가 8,000원이라고 썼잖아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제가 10,000원이라 그랬죠. 거의 그 가격에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사용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뭐 도로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유예를 받기도 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 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 지역이 아니고 실제 도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에는 이 관리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쪼개져 있어요. 이게 뭐로 쓰기 애매하다 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대부분 요 지역이고요. 지방으로 갈 경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이 있어요. 안산이 경기도에서 좀 낙후된 지역이었다가 지금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럼 과거에는 계획, 생산, 보전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가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안산이 발전을 하면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토지가 그 종상향되는 거죠. 종상향되기 때문에 안산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지주들은 그 종상에 대한 이익을,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획 관리 지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서울 시내에서는 이거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고요. 대학생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학생 때 자주 그 MT를 갔던 지역이 경기도 가평의 대성리역 주변이었어요. 여기가 대성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구운천이라고 해가지고 요 옆에 가면 대학생들 MT 처음입니다. 완전히. 여름 되면 바글바글하고 여름이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꽉 차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춘선 그 지하철석 들어서면서 대성리역 주변이 여기가 사실 상당히 바뀝니다. 여기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대성초등학교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고요. 이 지역이 관리 지역이 집중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대성초등학교 그대로고요. 1번이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2번이 생산관리지역인데, 이게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여기 이 뭡니까? 황토색 비슷한 게 계획관리지역이고, 요 색깔이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게 제가 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여기 워낙 이렇게 넓게 포진해서 제가 그대로 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동그랗게 해놨는데,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실상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나중에 도시지역이 될 수도 있는 데라고 말씀드렸고, 생산관리지역은 나중에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랬고요. 보전관리지역은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구역이 될 수 있는 데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로드뷰로 한번 제가 로드뷰로 한번 캡처를 해와 봤어요. 먼저 3번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아까 거기 지도에. 여기 이제 그 빌라들이 있죠. 아주 깨끗한 서울의 한쪽 도시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이게 계획관리 지역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쾌적할 수도 있어요. 길도 널찍하고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입니다.
서울에는 200%, 300%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로 쫙 더 올라가거나 건폐율이 뭐 60% 이러면 옆으로 더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옆으로 못 넓히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공간이 넓고 거기에 텃밭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계획관리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세컨드 하우스를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계획관리 지역이기도 해요. 이렇게 쾌적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생산관리 지역, 여기를 볼 건데요. 생산관리 지역이 여기입니다. 집들이 있죠. 물론 이 컨테이너는 그저 가져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왔는데 이 컨테이너는 사실 불법입니다. 이게 임시 적치물 허가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 주변에 밭이 있어요. 물론 여기 근처에 논도 있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논이나 밭 중간에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면 이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제한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농림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에도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전관리지역이에요. 보전관리지역인데 여기 초등학교, 아까 대성초등학교 있다 그랬죠. 그리고 경춘선 대선역이 여기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사진을 보면 앞에 상업지가 있고 뒤에 요 산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자, 이게 특이하죠. 보전관리지역이라면 나중에 자연환경 보전관리구역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실형상은 자연환경 보전구역이랑 똑같아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토지를 좀 더 깊게 알다 보면 알겠는데, 여기가 보전관리지역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있는데 경사도나 나무가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안 나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의 다른 예인데, 이게 아까 대성리역에서 건너편인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황토색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이랑 접한데 보전관리지역이 있죠, 여기에. 그런데 이게 이제 로드뷰입니다. 여기에 보전관리지역인데 이게 여기에요. 집이 있죠, 이렇게 크게. 보전관리지역인데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쪼개지는데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요 아사몰 풀빌라는 이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오른쪽은 보전관리지역이죠. 이 리버하우스하고 이 건물도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인데 주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전관리지역하고 다 집을, 아까 산이 있는 것처럼 집을 못 짓는 게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보전관리지역에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계획관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토지를 구매할 때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전에 이 화면에서 보전관리지역 이 부분의 사진을 좀 확대한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지적 편집도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보면은 이게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크게 한 필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 필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네모 반듯하게 여러 개의 필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원래 이게 임야인데 임야가 이렇게 작게끔 필지 분할이 잘 안 돼 있어요. 누군가는 인위적으로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주목할 사항이 보전관리지역 중 일부 지역의 필지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지역이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지로 분할된 가운데로 도로용으로 짐작되는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적도상으로 질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전부 숲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흔적이 전혀 없죠. 그리고 분할된 필지의 대부분은 보전관리 지역이 아니다. 이게 결국 농림지역인데, 뭐냐면
보존관리 지역은 여기는 보존관리 이렇게 큰데 여기 이렇게 쭉 쪼개집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가 다 주거지예요. 빌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얇게 길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닌 거죠.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필지 분할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분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기획받은 부동산을 통해서 사기 분양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놓고 아까 여기 길 옆에 그 경춘선 대성리역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가 다 개발이 된다고 사기를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한테 이 땅을 쪼개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큰 한 필지를 사서 막 쪼갭니다. 쪼개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토지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사봤자 결국 이거 개발이 안 돼요. 왜냐면은 경사지가 지자체별로 몇 도 이상 되면은 개발이 불가능하게 아예 막아 놓습니다. 그게 15도인데도 있고 20도인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나무가 또 많이 그 좋은 나무가 많이 생육돼 있다. 그러면 나무를 못 자르게 막아버립니다. 여기는 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가지신 분들이 뭐 10대나 20대 초반이면 모르겠습니다만 3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는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결국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세금만 내는 그런 땅을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을 들여서 산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기 분양이라는 거죠. 자,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그 뭐지?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요. 토지 관리지 그 분할에 대해서는 얘기는 마치고 다음 주 시간부터는 일단 지목에 대한 거를 1시간 정도 한 세션 정도 터치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